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우주 같이 공부해 봅시다. 여러분, 이 우주가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 많아요. 어려운 내용이 많은데, 선생님이 지금 알려준 거 차근차근 따라오면 결국에는 다 이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스트레스 받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씩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저 지구과학 2에서는 달, 뭐 행성, 태양, 좀 이런 것들을 주로 배우는데 이게 원래 지구과학 1이었었는데 지구과학 2로 됐어요. 근데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지구과학 1에서는요, 여러분이 별이랑 은하를 배우게 돼 있거든요. 그 별에 대해서 배우려면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이해가 가능해서 이번 시간에는 좀 스펙트럼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할게요. 이거 뭐 다 알고 있는 친구들은 솔직히 좀 지겹고 그냥 뻔한 소리 하고 있나 할 수 있지만, 이게 사실 스펙트럼이 이 개념 모르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아예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세하게 선생님이 스펙트럼만 이번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죠? 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 달이라던가 행성 같은 경우는 망원경을 통해서 선명하게 실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별은 일단 너무 멀리 있어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실제 모습을 물론 볼 수도 있겠지만 보기가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별로부터 얻는 정보는 빛이에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분석해 갖고 과학자들이 별을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입장에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별을 배울 거예요. 별을 먼저 배우려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 빛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무슨 빛의 뭐 입자성과 파동성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양자역학적으로 배우진 않겠지만 그냥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서 빛이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자, 그래서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태양빛도 마찬가지고요, 형광등빛도 마찬가지고, 형광등빛도 이 빛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보통 그릴 때 선생님이 예전에도 그냥 태양빛이 이렇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렸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직선으로 빛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빛은 파동이기 때문에, 여러분 파동이 뭔지 알죠? 파동. 이거 그냥 울렁꿀렁 가는 걸 파동이라고 해요, 여러분. 수학이랑 과학에서는요, 그냥 볼록볼록한 걸 파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그냥 간단하게 파도 치는 거, 소리 이런 거, 진동, 파동 이런 걸 이렇게 말하는 건데, 빛도 파동이라서 자세히 보면은 요렇게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개념이 있는데, 빛이 요렇게 지금 선생님이 여기 옆에다가 움짤 넣어놨죠? 요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때 이 볼록에서 볼록까지 거리 있죠? 아니면 똑같은 말인데, 이 밑으로 오목에서 오목까지 이 거리, 이거 똑같은 건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파장이라고 합니다. 파장. 이해되시죠? 이게 파가 파동할 때 파자고요. 장이 이제 길이 할 때, 그 장이에요. 파장.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빛에는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빛마다 파장이 전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어떤 빛은 파장이 이렇게 긴 파장의 빛도 있고요. 어떤 거는 막 이렇게 파장이 짧은 것도 있고, 어떤 건 파장이 더 짧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거 파장 막 엄청 더 긴 것도 있고, 파장에 따라서 빛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빛을 어려운 말로 과학에서는 주로 전자기파라고 불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빛이라는 게요, 정확하게 전기장이랑 자기장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를 이게 빛이라고 해서, 뭔 말인지 모르겠죠? 몰라도 돼요. 그래서 아무튼 전기랑 자기를 합해갖고 전자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기와 자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파동에서 전자기파 이렇게 부르는 건데, 여러분 자세히 알 필요 없어요. 자세히 알 필요 절대 없고, 그냥 빛을 어려운 말로 과학에서는 전자기파라고 한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파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데,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파장대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눈이 있을 때, 자, 우리 눈,
이 눈 뒤쪽에 그 시신경이 있잖아요. 뭐 선생님이 뭐 과학 선생님이 하지만 생물은 자세하게 모르지만 아무튼 그 시신경이 인식할 수 있는 그 파장의 범위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빛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그 종류를 가시광선이라고 한다니까. 가시광선. 가능하다. 보는 게 가능한 광선. 가시광선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시광선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가시광선 뭐 여러분 색깔 알잖아요. 뭐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있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색깔의 종류가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이건 외우셔야 되는데요. 빨간색 빛이 제일 파장이 길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 빛이 파장이 제일 짧아요. 가시광선 중에서도. 근데 어쨌든 우리가 요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요 파장 영역에 해당하는 빛은 우리 눈에 있는 시신경이 인식을 해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가시광선이라고 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쓸 때는 파장이 긴 쪽, 요쪽이 빨강. 이게 빨강을 이제 한자로 선생님 쓸게요. 이거 적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쪽 보라색이 저 한자로 자색이라고 하잖아요. 요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요 자색, 그러니까 보라색 가시광선보다 더 파장이 더 짧은 애들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눈이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꾸로 또 이 적외선보다 적외선이 아니고 이 빨간색 빛보다 파장이 더 긴 애들은 우리 눈이 또 인식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빨간색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애들 뭐라고 하냐면 적색의 바깥쪽에 있다고 해서 적외선 이렇게 부르고요. 이 자색보다 파장이 짧은, 자색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빛들을 우리가 자색의 바깥쪽에서 외출할 때 그 외잖아요. 바깥 외자. 자외선, 외부할 때 외자. 그죠? 자외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외선. 그러니까 자외선이랑 적외선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동물마다 그 볼 수 있는 파장이 다른데, 뭐 예를 들면 뭐 거미나 뭐 뱀 같은 애들은 이 적외선도 살짝 보인대요. 그런 식으로 동물마다 또 다른 거예요. 근데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이 볼 수 있는 파장 영역을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거고, 그거보다 좀 더 파장이 짧아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걸 자외선, 그 다음에 파장이 좀 더 길어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걸 적외선이라고 한다. 그거 말고도요, 이 자외선보다 더 파장이 짧은 빛이 있어요. 이 X선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거 다 들어본 걸 거예요. 자외선 여러분 태양에서도 자외선이 나오거든요. 태양빛이 물론 우리 눈에 보이니까 가시광선인데 자외선도 나와요. 그리고 X선, 엑스레이 찍을 때 그 X선을 쏘는 거거든요. X선. 그리고 감마선, 더 짧은, 얘는 뭐 거의 파장이 엄청나게 짧죠. 이게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적외선보다 파장이 긴 게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전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파 꼭 알아두세요. 나중에 나오니까.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거. 빛이 파장에 따라 이렇게 여러 개로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될 게 있는데, 파장이 짧은 게 에너지가 더 크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냥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이게 에너지 세 보이지 않아요?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 세 보이지 않나? 그죠? 빠박빠박빠박 하니까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세다는 거. 그래서 자외선이 에너지 센 건 여러분 알 거 아니에요. 태양빛 너무 많이 맞으면 타버리고 뭔가 안 좋은 게 이제 자외선의 영향이 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X선은 에너지가 더 센 거죠. 파장이 더 짧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X선을 너무 많이 맞으면 안 좋아요. 이 X선을 발견한 과학자가 저기 렌트겐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X선 실험을 너무 많이 해서 암 걸려서 죽을 정도로 이 X선이 되게 강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가다 엑스레이 맞는 건 상관없는데 이게 자주 맞으면 또 안 좋겠죠. 그다음 감마선은 너무너무 파장이 짧아서 에너지도 너무너무 세가지고, 이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건물을 뚫고, 여러분 집을 뚫고 여러분 몸속을 그냥 슉슉 통과하고 있을 정도로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에너지 제일 약한 건 이제 전파 같은 거. 여러분 그 핸드폰 통화할 때 전파 나오죠?
그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파장이 너무 기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가시광선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전파라는 애도 있는데 에너지는 약하다. 됐죠? 자, 이거 아까 했던 거. 자, 선생님이 그 질문을 하나 할게요. 보라색 가시광선이랑 빨간색 가시광선이랑 뭐가 더 에너지가 센 애죠? 보라색 가시광선이 에너지가 더 세요. 왜냐하면 파장이 더 짧으니까요. 자, 그리고 혹시 수능 볼 친구들은 요거 외워두시면 좋아요. 이 전자기파가 뭐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가시광선의 이 파장이 한 몇 미터 정도 되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보통 400에서 한 7, 800, 뭐 780 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이 나노미터는 뭐냐면은 여기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를 나노미터라고 해요. 아무튼 수능 볼 친구들은 외워주세요. 400에서 700 범위 사이에 저게 가시광선의 파장 영역이다. 그리고 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가시광선 파장 영역 말고 빨간색보다 파장이 긴 적외선, 그 다음에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은 자외선, 그거 말고도 X선, 뭐 감마선, 그 다음에 뭐 전파,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빛에는 종류가 많다고 했잖아요. 자, 우린 일단 별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선생님이 별 얘기를 해볼게요. 이 별에는요, 별이 이렇게는 안 생기고 그냥 동그랗게 생겼겠죠? 태양처럼. 별에는요, 감마선도 나오고, X선도 나오고, 자외선도 나오고, 적외선도 나오고, 전파도 나오고, 그리고 저기 이제 가시광선도 나오는데 가시광선도 막 빨주노초 파남보 다 섞여 있고, 이 모든 빛들이 죄다 별빛 안에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별빛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이렇게 별빛이 오는 거지만, 얘가 사실은 요 빛이 이 수많은 빛들이 다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이 빛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얼핏 보면 이게 그냥 빛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 개가 섞여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섞여 있는 걸 갖다가 특수한 어떤 기기에다가 통과를 시키면은 이 빛이 섞여 있던 게 여러 개로 이렇게 쫙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분광기라고 해요. 분광기. 빛이죠. 빛광자. 빛을 분리해주는 기기. 그거를 분광기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 분광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분광기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프리즘이에요. 프리즘 알죠?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봤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빛이 이렇게 하나가 쫙 들어왔을 때 요게 지금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여러 개로 이렇게 갈라지게 해주는, 빛을 분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분광기라고 하고, 그중 대표적인 게 프리즘인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아무튼 빛에는 여러 가지 파장의 빛들이 다 섞여 있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요렇게. 그래서 이 프리즘을 통과시키면요, 그냥 하나의 빛이었던 것 같은 게 여러 개로 이렇게 막 갈라질 수 있다는 얘기. 됐죠? 갈라질 수 있어요. 사실 여기는 지금 빨주노초파남 보니까 이제 가시광선만 선생님이 표시를 해놓은 건데, 요거 말고 요쪽으로도 사실은 빛이 나가고 있겠죠? 뭐겠어요? 여기 적외선이 나가고 있을 거고, 요쪽으로도 지금 빛이 나가고 있을 거예요. 뭐가? 자외선이. 이런 식으로 그 빛에서 있는 모든 빛들이 서로 갈라져서, 그러니까 이게 물감, 여러분 아시죠? 물감 저기 미술 시간에 써봤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물감 다 섞으면은 저기 까만색 되죠. 근데 그 물감 같은 건 섞어 놓은 거를 다시 분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빛 같은 거는 이 프리즘만 통과시키면은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분리를 한다는 거. 요 우리가 보는 태양빛 같은 거는 지금 여러 가지 빛이 섞여 있는데, 그거를 다다다다다닥 여러 개로 분리하는 거. 자, 그거를 우리가 바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뭐 여러분이 전구라던가 아니면 별빛을 쫙 해서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여러 개로 딱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연속적으로 나타내는 스펙트럼, 그걸 뭐라고 한다?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요런 그림이 앞으로 자주 나올 거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더 긴 거를
의미를 해요. 자, 보면 이제 오른쪽에 빨간색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파장이 긴 쪽이고, 왼쪽에 파장이 짧은 쪽, 보라색이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 선생님이 다 색칠해 놓은 거 아니죠? 여기에 더 있어요, 사실. 여기에는 무슨 빛들이 있을까요? 요쪽에는 자외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인 거죠. 요쪽에는 무슨 빛이 있을까요, 지금? 적외선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착각하는 친구들이 또 있을 수 있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주는데, 자, 가시광선에는 종류가 몇 개죠? 자, 지금 연속 스펙트럼 이렇게 가시광선 범위만 이렇게 나타낸 건데, 가시광선 범위만 선생님이 나타낸 건데, 빛이 몇 종류예요?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주, 노초, 파남보 7개가 아니고, 여기는 지금 빛이 몇 개냐면, 뭐 엄청나게 새빨간색, 조금 덜 빨간색, 그거보다 조금 더 덜 빨간색, 이런 식으로 완전 보라색, 조금 덜 보라색, 조금 푸르스름한 보라색, 이런 식으로 이게 빛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지금 요 빛이랑 또 다르고, 얘도 다르고, 지금 A, B, C 얘네 전부 다른 빛이거든요. 그죠? 이 A는 지금 초록색 빛, B는 약간 초록색인가 노란색인가 애매한 빛, C는 노란색 빛, 이런 식으로 빛이 지금 거의 무한계가 있는 거예요. 무한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빛의 종류가 무한계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결론. 지금 별빛이 어마어마하게 무수히 많은 파장의 빛들이 섞여 있는 건데, 그거를 무수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빛들로 죄다 갈라놓고 그거 하나 보는 게 바로 요거 하나 보는 게 바로 이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너무 중요해서 기본적인 내용인데도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봤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근데요 이 연속 스펙트럼 이해하셨을 거니까요. 만약에 여기 별이 있다고 할 때, 이거 별이라고 해볼까요? 이거 별이 있다고 할 때, 여기를 아예 그냥 새까만 물질로 가려버렸어. 그러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아, 이거 아예 안 보이겠죠. 여기 완전히 새까맣게 나오겠죠. 아예 안 보일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별빛이 올 수가 없으니까, 애초에.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지금 보면은 이게 말머리 성운이라는 건데, 말머리 모양처럼 생겼죠? 이게 우주의 성운이 진한 성운인 거예요. 암흑성운이라고 해가지고 막 먼지, 티끌 이런 게 완전 별빛을 막고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요 성운 뒤쪽에, 저기 뒤쪽에 여기 별이 있다고 해도 지금 그게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이고 있죠. 새카맣게. 왜? 얘가 가리고 있으니까. 근데 요런 경우 말고요. 이런 경우 말고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차가운 기체가 있잖아요. 차가운 기체가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얘가 여기서 나온 빛들 중에서 몇 개만 이렇게 흡수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얘가 아예 안 보이는 거는 여기서 지금 여기가 새카맣게 보이는 건 저 뒤쪽에 있는 별들이 완전히 가려졌으니까 별빛 자체가 아예 도달을 안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차가운 기체가 있었으면 이 빛을 얘가 몇 개만 흡수를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또 스펙트럼 쫙 해서 보면은 막 또 보이겠죠? 막, 아, 요거 하는데, 지금 여기는 새카맣죠? 이거 뭔 뜻이냐? 지금 요 빛이 얘가 흡수를 해버려갖고 우리 눈에 도달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빛도 우리한테 도달했고, 요 빛도 지금 여기 통과했고, 요 빛도 통과, 요 빛 다 보이고 있는데, 여기는 새카매. 왜? 요 빛. 얘네들은 여기서 얘가 흡수를 해버린 거죠. 자, 이렇게 중간에 별빛이 오다가 차가운 기체가 있으면 이 차가운 기체에 있는 원자들이 이 빛 중에 일부를 흡수해서 중간중간에 스펙트럼에서 까만 선이 나타나는데요. 자, 요거 전체를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 까만 선을요, 흡수선이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어요.
그럼 이제 왜 차가워야 되냐고 하는데, 이게 차가운 애들은 지금 에너지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없는 상태여야지 좀 이제 빛 에너지를 좀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고온의 기체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흡수보다는 주로 에너지를 방출을 많이 하죠. 됐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흡수선이 생성되는 원리를 간단히 표현을 한 건데, 여기서 지금 굉장히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그냥 빛이 하나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빛들이 섞여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빛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빛들이 섞여 있는 건데, 자, 지금 보면 다시 볼게요. 이게 여러 가지 빛들이 지금 섞여 있는 건데, 얘네가 지나가면서 지금 요 원자가 중간에 이 주황색 빛을 흡수를 해버렸죠. 그런 식으로 흡수했다가 딴 데로 이렇게 튕겨 나가고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볼 때는 그럼 이 주황색 빛 없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이렇게 오는데, 지금 요 여러 가지 빛들 중에서 이 원자가 주황색 빛을 흡수를 해버렸어. 그리고 딴 데 보내버릴 수도 있고, 아무튼. 근데 우리가 그럼 여기서 볼 때, 스펙트럼에서 주황색 빛 없네? 왜? 여기 있는 차가운 기체 안에 있는 이 원자들이 저거를 흡수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얘가 어떤 파장의 빛을 흡수하느냐? 어떤 파장의 빛을 흡수하느냐?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얘랑 얘 흡수한 거잖아요. 근데 뭘 흡수하느냐는 저 기체가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면 수소는 얘랑 얘 흡수할 수도 있고요. 헬륨은 얘랑 얘 요렇게 흡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원소마다 싹 다 다르다는 거죠. 자, 뒤에 또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방출 스펙트럼. 이건 뭐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고온의 기체는 에너지가 이미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빛을 흡수한다기보다는 주로 방출을 하거든요. 방출을 하는데, 방출할 때 얘는 지금 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 기체가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자에 맞는 또 그 파장의 빛만 몇 가닥만 또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지금 별이 아니니까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 게 아니고, 얘랑 얘, 요 세 가지 파장의 빛만 얘가 방출을 했네요. 그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다시 간단해요. 간단한 건 아니지만, 이 별을 이제 광원이라고 하거든요. 그 별의 원인할 때 원자예요. 빛이 나오는 곳. 별빛이 기본적으로 나올 때 연속 스펙트럼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빛이 여러 가지 빛이 같이 섞여 갖고 이렇게 방출이 되는 건데, 그거를 분리해 놓은 걸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근데 연속 스펙트럼이어야 되는데 중간에 만약에 차가운 기체가 있을 때, 찬 기체가 있을 때는 얘가 이 여러 가지 빛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흡수해서 중간에 얘가 이제 우리 눈에 도달을 안 하니까 까만 선이 나타나는데, 그걸 우리가 흡수선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혹시 뜨거운 기체가 있을 경우에는 얘는 이게 연속 스펙트럼이 아닌 몇 가지의 그 원소에 해당하는 몇 가지 빛만을 방출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요거를 방출선이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뒤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혹시 이거 듣다가 지금 나 진짜 이해 안 되는데 하는 친구들은 뒤로 넘어가서 다시 반복해서 들으세요. 여러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그 별을 관찰할 때요,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별빛을 관찰하면요, 전부 다 흡수 스펙트럼이 관찰이 돼요. 전부 다는 아니고 거의 99% 이상. 왜 그러냐면 물론 이 별의 표면에서 이제 방출되는 빛은 당연히 연속 스펙트럼, 그 여러 가지 빛이 섞여 있는 빛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별도 지구나 다른 행성들처럼 대기를 갖고 있어요. 대기를. 근데 이 대기가 물론 굉장히 뜨겁겠지만, 태양의 대기 이런 것도 되게 뜨겁잖아요. 근데 어쨌든 요거에 비하면은 별 표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차갑기 때문에 지금 이 별 표면에서
표면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오는 빛이 중간에 별의 대기, 이게 상대적으로 찬 대기를 거치면서 이 별의 대기가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빛 중에 일부를 또 흡수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흡수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가 됐죠? 결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에서 빛이 나오는데 중간에 차가운 기체가 있으면은 흡수선이 나타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만약에 중간에 차가운 기체가 없더라도 우리는 흡수선을 볼 수 있다. 왜? 별 주위에 대기가 있기 때문에 이 대기가 이 오는 빛 중에서 일부를 흡수를 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죠? 이거 참고로 여러분 그 태양을 관찰할 때 저기 태양도 흡수 스펙트럼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게 별빛이 오면서 얘가 흡수를 하니까. 근데 저기 여러분 일식 알죠? 일식. 이 달이 완전히 태양 가렸을 때. 달이 태양 완전히 가리면은 이제 우리 눈에는 이 태양 대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럼 우리 눈에는 이때는 또 방출 스펙트럼이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지금 얘가 나오는 거를 볼 때는 이제 이 차가운 게 흡수를 했으니까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이 보였는데 만약에 여기를 가려놓고 보면은 요 위쪽 대기에서 방출된 스펙트럼이 또 방출 스펙트럼이 보인다는 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게 흡수선이 생기고 방출선이 생기고 이거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자, 아무튼 아까도 선생님이 말했듯이 이 방출선, 그러니까 어떤 원소가 기체가 어떤 빛을 방출하느냐 또는 어떤 빛을 흡수하느냐는 원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수소는요. 수소가 뜨거운 경우에는 이렇게 방출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수은은 이렇게 방출하게 돼 있고 네온은 막 이렇게 뭐 방출을 하게 돼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원자마다 싹 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걸 갖고 이제 그 원소의 스펙트럼이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원소의 지문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게 그 원소의 어떤 고유한 특성인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알아낼 수 있어요. 이건 이제 태양을 관찰했을 때 흡수선이 나타난 건데 태양이라는 게 우리가 어쨌든 이 태양 대기 때문에 지금 흡수선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태양 대기 때문에. 그럼 봤을 때 흡수선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면은 이걸 보고서 태양 대기가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보면은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기다가 잠깐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아까 전에 예를 들면 이렇게 봅시다. 수소의 흡수선이 수소가 얘랑 얘 이렇게 흡수한다고 해봐요. 근데 만약에 요걸 관찰했을 때 우리가 흡수선을 관찰했는데 요렇게 나왔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거 수소잖아. 여기에 수소가 있단 얘기구나. 요렇게 알아낼 수 있단 얘기예요. 그리고 아니면 또 똑같이 아까 요게 수소라고 해봅시다. 이게 수소고요. 헬륨 선생님 맘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헬륨이 요렇게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봤는데 스펙트럼 봤는데 요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헬륨이 있단 얘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단 얘기죠. 자,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지금 수소랑 헬륨이 뭔가 같이 섞여 있죠. 여기에 수소랑 헬륨이 둘 다 있다는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과학자들이 그 스펙트럼을 분석해가지고 원소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이 태양광에는 지금 태양의 대기에는 어떤 원소가 포함되어 있죠? 위에 세 개 중에서. 자, 일단 수은은 없어요. 왜냐면 얘만 내려봐도 지금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은은 없는 거고요. 네온도 없어요. 네온도. 그죠? 네온도 없어요. 자, 근데 수소는 있죠. 왜? 지금 얘 내려보니까 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있고요. 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이 태양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태양의 대기에는 수소가 포함되어 있구나. 이런 식으로 과학자들이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아무튼 이렇게 원소마다 전부 그 스펙트럼의 위치, 그러니까 어떤 파장의 빛을 방출 또는 흡수를 하는지 그 위치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펙트럼 원소의 지문이라고 별명으로 부른다.
그리고 요거를 연구해서 우리가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별마다 이게 다르게 나타나는 게 아까도 말했듯이 뭐 수소가 있으면은 수소 스펙트럼이 나타날 것이고 수소가 없으면은 수소 스펙트럼이 안 나타날 것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표면 온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표면 온도에 따라서.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뭐 이거는 뭐 원소마다 다 다른 건데 어떤 별에서 스펙트럼이 종류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표면 온도가 다르면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 그냥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걸 자세히 설명하면 어려워가지고 별의 스펙트럼은 표면 온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별에 칼슘이 막 엄청나게 많다고 해봅시다. 칼슘이 많아요. 그럼 칼슘의 흡수선이 나타날 거예요. 그죠? 여기 우리가 이제 별의 대기를 관찰하는데 여기에 칼슘이 많아. 그러면 우리가 이게 관찰을 해보면 별빛이 이렇게 나올 때 이 칼슘이 또 이 빛 중에 일부를 흡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흡수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왜? 온도에 따라서 그게 달라져요. 어떤 특정한 온도가 갖춰져야지 얘네들이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됐죠? 이거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은 이게 나중에 여러분 외울 텐데 수소 흡수선은요 10,000켈빈에서 제일 흡수가 잘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칼슘 흡수선 같은 경우는 저기 한 6,000도 뭐 하여튼 대충 6,000도? 아니면 6,000도가 아니면 한 4,000도? 4,000도였나? 하여튼 4,500도 뭐 요 정도에서 제일 흡수가 잘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별을 관찰을 했는데 여기에서 흡수선이 뭐 수소가 엄청나게 흡수선이 막 세게 나타났다. 그러면 여기에 수소가 엄청나게 많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게 아니고 이 별은 온도가 한 10,000켈빈 정도 되나 보다. 요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 거꾸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칼슘이 많이 나타났다. 칼슘의 흡수선이. 그럼 여기 칼슘이 엄청나게 많나 보다가 아니고 여기서 칼슘의 흡수선이 많이 나타난 이유가 이 별의 온도가 한 4,500켈빈 정도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온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우시면 됩니다. 이해 안 되면은 이해가 아니에요. 암기예요. 암기. 표면 온도에 따라서 그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근데 물론 여러분 표면 온도 조건이 갖춰져도 그 원소가 있어야지만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뭐 예를 들면 뭐 저기 아무리 온도가 4,500켈빈이어도 여기에 칼슘이 없으면 칼슘 흡수선은 안 나타나겠죠? 아무튼 그래서 스펙트럼 연구가 별을 연구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 선생님이 강조를 하고 싶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흡수선의 세기라는 게 뭔지 여러분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자, 지금 이게 같은 위치 파장에 있는 거는 같은 흡수선이겠죠, 그죠? 흡수선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지금 요게 수소의 흡수선을 나타낸 거거든요. 수소 흡수선. 자, 지금 요게 A라는 별, B라는 별, C라는 별이라고 해봅시다. 자, 뭐가 지금 수소 흡수선이 강해 보여요? 얘가 강해 보이죠? 더 새카마니까.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아까 전에 여기서 별빛이 나올 때 별의 대기가 빛 중에 일부를 흡수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일부를 흡수를 한다고 해서 100% 다 흡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요거를 파장을 뭐라고 할까요? 선생님 마음대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 파장을 저기 4861 나노미터의 파장이라고 해볼까요? 4861 나노미터? 486 나노미터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수소가 여기 있으면 그리고 온도 조건만 갖춰지면 486 나노미터인 파장의 빛을 이 수소가 흡수를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요 빛이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1000개가 있다고 해봐요. 1000개. 1000개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온도가 기가 막히게 적당해갖고 거의 막 990개를 흡수를 했어. 그러면 우리 눈에는 이 빛이 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새까맣게 관찰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더 도달을 안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온도 조건이 조금 안 맞아가지고 한 200개 정도밖에 흡수를 못했네. 1000개 중에서. 그러면 이렇게 희끼무리하게 보이는 거죠. 지금 보면은 완전히 까맣지가 않잖아요. 그죠? 요 빛 중에 일부는 우리 눈에 도달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요. 흡수선의 세기라는 거는 이게 스펙트럼 상에서 검은색일수록 새까말수록 우리가 흡수선이 세다 요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됐죠? 여기 보면은 지금 이런 건 딥다 센 흡수선이에요. 그죠? 엄청나게 센 흡수선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미세한 흡수선도 있어요. 보여요? 이런 것도 흡수선이에요. 지금 보면 아니 이거 까만색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주위보다는 좀 어둡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는 흡수를 당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흡수선이 약한 것 같고요. 이거는 좀 센 편이죠. 이거는 더 센 거고요. 그죠?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흡수선의 세기.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 흡수선의 세기가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별의 뭐에 따라 달라진다? 표면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를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스펙트럼 배워봤는데요. 아마 좀 생소한 내용이어서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어려워도 여러분이 뭐 정확하고 깊은 개념까지는 몰라도 되니까 오늘 선생님 설명한 거 이해 안 되면 꼭 다시 들어보시고요. 또 그거 명심하세요. 별빛에는 하나의 빛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파장의 빛이 싹 다 섞여 있는 건데, 그죠? 여러 가지 파장의 빛이 섞여 있는 건데 그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빛들 중에서 별의 대기가 몇 가지를 흡수를 해갖고 그 부분이 우리한테 도달을 안 하니까 까맣게 보일 수가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 흡수 스펙트럼, 흡수선이라고 한다는 거. 요거를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좀 하나도 아예 기본이 없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막 세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그래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또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는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같이 공부해 봅시다.